네, 이제 수거는 전체적인 지구 분포. 자, 지구에서 여기 이 대륙들 뺀 나머지, 여기가 이제 대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륙을 뺀 나머지 영역이 한 70%예요. 그러니까 지구 지표에서 70%가 물이잖아요. 그쵸? 그 물에서 97%가 해수인 거죠. 그쵸? 지구 표면의 97%가 물인 건 아니죠? 네. 지표에서 70%만 일단 물인데 그 중에 그 물 중에 해수가 97%고 나머지 한 2% 정도가 담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표에서 70%예요. 그러면 이 대기를 덮고 있는 수증기 있잖아요. 이거는 기권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구 전체 물 중에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구 전체 물이 아니라 지구 지표를 덮고 있는 물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자원이 될 만한 것들을 말하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제 수자원 이야기 굉장히 많이 조금 논의했었잖아요. 그쵸? 수자원 말 그대로 자원이란 말이야. 한정돼 있어. 그래서 아껴 써야 돼. 그게 지하수라 해도 지하수가 뭔가 좀 한결같이 유지되는 느낌이 있어도 얘도 너무 많이 개발하면 안 되고 얘도 자원이니까 잘 적절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빙하하고 지하수하고 하천수 중에 빙하는 그렇게 쉽게 사용할 만한 자원은 아니다. 바다도 그렇고 이거는 쉬운 애들이 아니다. 쉽지 않아. 다만 자원으로 쓰일 순 있어 였고요. 지하수하고 하천수까지가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 정도 0.77%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수건에서 특성, 이 기온, 그러니까 수온, 온도 분포, 그다음에 염분 요 두 가지 가지고 봤었는데 깊이에 따라서 알아보는 게 연직 수온이죠. 연직 수온 볼 때 중요했던 실험이 있었죠. 네, 온도계 물에다가 이렇게 연직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처음에는 그냥 그 적외선 등만 켜가지고 온도 분포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선풍기 켜가지고 혼합층 발생하는 거 봤었죠? 자, 혼합층이 발생하면 수온약층이 이 온도 차이가 좀 줄어들고 혼합층이 없으면 굉장히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것을 위도별로 봤어야 되잖아요. 그쵸? 위도별로 봤을 때 심해층은 여기, 자, 극지방이 고위도였어요. 고위도에서는 거의 심해층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저위도에서는 혼합층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고 대신 수온약층이 이렇게 차이가 컸으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적도, 그 다음에 저위도 쪽이다. 중위도는 어땠다?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하면서 약간 수온여층이 이제 줄어드는 네,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위도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특징이 있다. 30도 라인.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위도별로 우리가 또 염분도 알아보았는데요. 위도별로 염분을 알아볼 때 일단 전체 우리 바다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정도였는데 얘가 어, 저위도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서 저위도에서 강수가 너무 많아서 증발에 비해 너무 많으니까 어때? 네, 염분이 낮아지는 형태였다. 그리고 중위도는 반대로 증발이 더 높은 형태, 이렇게. 그쵸? 증발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염분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이 두 친구보다는 어떤 해빙이나 결빙, 이렇게 요걸로 판별을 했다. 다시 말하지만 결빙은 얼어요. 바닷물이 어니까 짜. 염분이 높아지고 해빙은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그래서 염분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수 1kg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염분은 총 염류의 양을 말하는 거고 대신 그 비율은 각자 다 일정하다. 네. 이게 35 PSU든 45 PSU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비율들은 일정하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밀물 썰물
이렇게 오르내리는 현상이 조석이었죠? 이 조석 자체는 현상 이름이고, 조차는 뭐예요? 이 만조, 간조의 차이. 그쵸? 만조, 간조의 차이예요. 그래프에서 한번 보자면, 만조일 때, 간조일 때, 요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파동에서 요 중간에서 요 끝까지다라고 하는 진폭 개념을 배워가지고, 진폭이랑 같은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간이 아닙니다. 만조에서 간조까지고 또 주기는 주기라고 하면 만조에서 만조까지예요. 만조 간조가 아니라 자, 만조에서 만조까지 12시간, 만조에서 그런 간조는 한 6시간이죠. 하루에 만조 간조 다 해서 만간 해가지고 하루 4번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루가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때 이 조차가 유난히 큰 지역이 서해였죠. 동해, 남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서해가 조차가 커서 바닷길 열리는 체험도 하고, 뭐, 그걸로 조력 발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흐르는 해류. 이 해류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바람이 원인이에요. 이거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해류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해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난류. 쿠로시오가 난류죠. 한류 아니죠. 왜냐면 저위도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고위도에서 내려오면 한류죠. 네. 여기 북한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연해주 한류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조경수역은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드는 거예요. 이 황해난류 이런 거 아니면 연해주 아닙니다.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요. 잠시만요. 그런 말이 있었거든. 아까 표층수온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에서 이건 연죽수온이고 연직수온. 표층수온은 이제 위도별로 봤을 때 위도별로 영도인대가 제일 높아요. 표층 수온이. 위에서 보이는 수온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위쪽에. 그리고 위도별로 이제 여기가 중위도, 고위도가 되면 점점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경도잖아요. 경도는 상관이 없어요. 위도만이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고도가 달라가지고 위도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도를. 그래서 경도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여러분들 염분 이야기할 때 아까 문제에서 좀 틀렸던 것들이 해수 1000입니다. 해수 1000g, 100g 아니고요. 또 물 1000g 하면 안 되죠. 물이 아니라 해수예요. 맹물이 아니야. 그럼 물로 따지면 물에는 그 염유를 뺀 나머지를 계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바다에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유라시아 있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요 가운데가 태평양이죠. 태평양 중간이 훨씬 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연분 볼 때 연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같은 동해안, 그러니까 동해안, 황해안에서 얘가 동해안이 훨씬 더 짜고요. 이거를 그냥 전체 바다에서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 보면 겨울이 훨씬 더 짜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여러 날 볼 때, 그 하루를 보고서 여기가 이제 간조, 아니, 만조, 간조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 만조가 살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살이는 여러 날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네, 수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열은 이동 방법, 그 다음에 온도와 뭐 열평형 상태 다 중요한데, 이동 방법에서 어제 문제에서
여기 뭐 어떤 물을 끓이는데 이 물을 끓였을 때 위에서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경우 이거를 이거 좀 헷갈리긴 하는데 굳이 그거는 이제 대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오니까. 네, 그럼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직접 전달하는 거 복사였죠. 네. 그리고 이게 복사 죄송합니다. 직접 열을 입자가 전달하는 게 대류였죠. 그쵸? 네.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에너지가. 이거는 전도였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온도 자체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인데, 이거를 입자 운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이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연력학 배울 때 이 온도는 결국에 입자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넌지시 먼저 예시해 주려고 지금 이런 차원이 나오기 때문에 입자 운동과 잘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 이 열평형 상태 중요하죠. 열평형 상태라는 거는 모든 접촉된 열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결국에는 온도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주어진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물 속에 어떤 금속을 넣고 이 금속이 굉장히 핫해. 이 물은 좀 차가워. 그럼 결국에는 물과 금속의 온도가 같아지거든? 온도가 같아지는데 이때 공식을 이렇게 CMT라고 놓고 물이 잃어버린 온도, 죄송합니다. 물이 변한 온도, 물의 질량, 물의 비열 넣고 이게 결국에는 금속의 CMT하고 같다라고 놓고 뭐 비열을 풀든 질량을 풀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CMT에서 비열, 질량, 온도 변화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 질량을 고려할 때 비열을 따질 때 그램 퍼 칼로리 도시라고 나오면 어, 아, 이게 비열이요. 비열은 단위 열량이에요. 그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열량을 그다음에 그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고 하면 반드시 질량도 그램으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요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봤을 때 얘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같은 시간에 비교할 때도 있고 너희 학교 문제 중에 시간 다르게 해놓고 비교하는 것도 있었어.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여기까지 네, 자, 보세요. 하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헷갈리실 필요 없어. 시간이 달라지면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열량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Q는 CMT라고 놓고 이걸 AB라고 놔볼게요. AB라고 놓고 얘는 시간이 달라지면 열량이 그만큼 달라진 거라고 놓고 다 비교하시면 돼요. 대신 여기 온도 변화가 같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때는 열량이 같은 거죠. 보통. 그쵸. 그럼 1대1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따가 성제중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열 팽창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아죠? 이 금속 구하고, 이거 만약에 옛날에 엽전 같은 거였다고 해볼게요. 엽전.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얘 가열하면요. 여기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니까 얘가 이렇게 되나? 요거 아니에요. 얘가 보세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쪽으로 늘어나면 사실 입자와 입자 사이는 사실 좁아지는 거잖아요. 요 사이사이 이루고 있는 입자는 더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둘 다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커집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열팽창 이용한 게 굉장히 많았죠. 열팽창을 이용을 해서 팽창률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치아에 충전재가 뭐예요? 이빨 썩었을 때 끼워 넣는 금속 같은 거. 그것도 우리 이빨 자체도 고체잖아요. 그거랑 늘어나는 정도가 같은지 비교해 본 거고, 콘크리트도 우리 철물 구조, 우리 집에 넣는 철골 구조하고 열팽창이 비슷한지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예윤이가 질문을 했던 건데, 어, 네,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네.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A 질량을 200으로 늘린대. A의 질량을 200으로 늘려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대. 이때도 보세요. 질량을 Q는 CMT 해서 질량을 늘리기 전을 1이라고 두고 200으로 늘리면 2배거든요. 1이라고 2라고 딱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리고 같은 조건에서 가열을 했대요. 같은 조건에서 가열을 하는데 온도 5도씨 높이는데 4분이 소요가 되더래요. 자, 그렇게 될까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질량만 다르고 이제 나머지 비열은 가만 보니까 A보다 여기가 AB라고 해보면 A가 B보다 비열이 크거든요. 뭐 한 두 배였다고 쳐봐요. 그럼 비열 이렇게 놓고. 그쵸? 그리고 온도 변화가 지금 어, 온도 변화를 똑같이 A의 온도를 아까처럼 5도씨, A의 온도를 5도씨 높인다.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온도가 지금 5도 똑같이 높이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아까 이게 원래 A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A죠. 그쵸? 질량이 두 배가 되네. 그리고 비열은 똑같고 온도 변화가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열량도 이렇게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이게 내가 A만 비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A와 B를 비교하는 건지 네,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